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역시 걔는 엄지든 새끼든 지저대기가 일수라더니. 너무 충격적인가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쏟아낸 비난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한국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며 웃을 노릇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한 사건이 대표적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산송장에 푼수 없는 추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선 인간춤을 개명박, 쥐새끼처럼 쏠라닥거리는 역적패당 등 모욕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이런 표현들은 모두 북한에서 실제로 흔히 사용되는 말이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같은 조건에선 이길 수 없으니 어떻게든 상대를 깎아내리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일이 상대하기보단 그냥 무시하는 넉넉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선입니다. 오늘은 한국 정치판에 난무한 욕설과 막말의 정치 심리에 대해서 논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종종 북한의 선전 매체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쏟아놓는 온갖 막말과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듣지도 쓰지도 않는 기상천외한 욕설들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스산해질 정도의 저들의 극단의 분노와 증오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분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난사해버리는 그들의 저주 섞인 욕설들은 차마 입으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 심리의 가장 밑바닥에 단말마적인 저주의 몸부림을 절감하게 되지요. 어쩌다 저들이 저 지경이 되었을까? 저들이 설령 같은 한국말하는 동족이라고 해도 과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통일의 장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극도의 증오와 저주의 심리를 갖고 살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부르짖는 대한민국을 향한 분노와 저주 섞인 막말과 욕설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볼 때 딱하고 절망적인 저들의 내면을 바라다보게 됩니다. 사실 사람이 화가 나서 욕을 해도 현실적인 이유를 말하며 자신의 좌절감을 섞어 어느 정도 그 상황에 연관되어서 욕설을 하게 되죠. 사실 그런 욕설이나 화풀이는 어느 정도 듣는 상대방을 설득하게 만들거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효과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 북한처럼 현실에 부합되지도 않는 극단의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그저 상대방을 아연 실색해 하게 만드는, 그래서 아예 남한 당국으로부터 상종도 하지 않게 만드는 바보 같은 전술들을 바라다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자기 자신 한계에 놓여져 있으면 저리 말도 되지 않는 표현들을 써가며 화풀이를 해대고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저는 오늘 한국의 정치판에서 쏟아져 나오는 상대 진영에 대한 극도의 욕설과 막말 공격들을 분석해 봅니다. 여와야 할 것 없이 오늘 한국 정치인들이 이 서로를 향한 극한의 욕설과 막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분석을 해보았을 때 결국 이러한 심리 역시 지금 북한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쏟아내는 저질의 욕설 심리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사람에 대한 도가 지나친 비하 발언, 인격 모독, 인신 공격 등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를 극단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심리가 이 한국의 정치판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강욱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의해서 표출되었지요. 소위 윤석열 정부를 빗대어 동물 농장이네 또는 대통령 부인을 암시하면서 암컷이 설쳐되는 집단이네 하면서 현 정부를 향해서 마치 북한에서 쏟아내는 듯한 저질의 막말을 서슴지 않는 그들의 언동이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그의 자신의 정적에 대한 이런 수준의 막말 표현은 그가 일찍부터 정치에 들어오면서 종종 보여주는 패턴이었으며 그의 얼굴 표정에서 그의 내면의 분노의 심리를 어느 정도 분석 가능하게 해줍니다. 누군가가 말했던가요? 관상은 과학이라고요. 그 외에도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의 입에서 표출되는 극도의 막말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총선인가요?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용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라이스 장관은 강간의 죽이자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 당시 그는 그의 저질의 내면의 심리를 고스란히 들키면서 정치 신인으로서의 그의 정치 생명은 노인 폄훼 발언이 이어지면서 일찌감치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도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노면이라는 의성어를 통해서 서민 출신의 대통령을 애써 폄훼하는 그런 정치 공세가 있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을 쥐박이, 땅박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민주당 의원은 새 소원 뭔가요? 했더니 명박급사라는 글을 리트윗하기도 했고요. 또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폭언도 줄을 이었습니다. 야당 의원에 의해서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귀태 표현까지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몇몇 사회학자들은 이런 저질의 정치를 에둘러서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과장해서 표현하는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일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잘못된 인성이 가져오는 관계적 불협화음과 적대감의 분출이 정제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표현되는 일종의 분노 조절장애의 심리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이런 막말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의 정서나 성격 유형들을 보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막말로 표출하는 성격상의 결점들이 있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일탈 행위를 그 정당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 함께 옹호하고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의 폭언을 나름대로 합리적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지층을 결속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보는 시각이죠. 특히 대선 패배의 분풀이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폭언을 퍼부으면 지지층 결속에 효과가 더욱 커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야당은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이에 여당은 발끈하는 양상을 날이면 날마다 연출하고 있는 그런 한국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정치가 사회의 악으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지 이 산적한 정치 현안과 민생을 다스려야 하는 순기능의 정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상실된 채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둘로 갈라치게 하고 있는 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싸가지 없는 언행과 파렴치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정치와 이를 옹호하는 언론들은 상식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기보다는 이를 정치적 이해득실로 해석하고 있으면서 특히 지지층들은 이를 용감하고 의로운 행동이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책임과 윤리가 실종된 한국 정치가 서로에 대한 온갖 증오의 막말을 퍼부으며 정치적 이익 집단들과 합세해서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민사회로의 전환을 하는데 심각한 장애 요소로 정치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한민국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해치는 주적으로서의 역할은 북한과 한국 정치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듯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